뭐 오늘 한 얘기만 보더라도 네.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전세시장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는데요. 봄 이사철이죠. 그런데 전세시장이 조용합니다. 자,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3%에 그쳐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줄고요. 매물은 2만 건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단기 급등 피로감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들썩이는 매매 시장과는 전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봄 이사철에 원래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통상 3에서 5월에는요. 봄철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거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요, 봄철 전세난 우려가 제기됐지만 3월 이후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월 이후에요. 자,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임대차 입법 시행에 따른 가격 급등을 토대로 한 피로감으로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이달 들어 전세 매물이 줄고 있지만 역시 연초 매물이 급격히 쌓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자, 이걸 요약해보면요. 가격 상승 피로감과 계약갱신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입주 여파로 매물이 더디게 소진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조정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담 무료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세 매물 감소가 예상돼 최근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하락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기대감도 좀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 보면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이미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한 부분들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가격 전세 시장이 조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는 거래량도 줄었고, 네. 일부 지역은 가격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가격 많이 빠져서 내놔서 거래된 것들이 있고, 네. 전세는 약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몸으로 체감. 저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전세를 네. 내놓은 집이 있는데, 네네. 6억 2, 3천까지 나가서, 네. 한 6억이면 나가겠지 했는데, 부동산에서 5억 9천, 5억 7천은 안 될까요? 5억 5천. 7월 말 입주하는데 5억 5천. 사람이 없어서 그 계약했어요. 네. 쫄려. 왜냐하면 이제 또 거의 그 주변에 아파트 2년 차들이 막 많이 들어와서. 네네. 네. 그래서 뭐 더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또 기존의 세입자도 뭐 이 날짜 맞춰 드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날 조금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전세는 약간 저렴하게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게끔 해서 들고 나는 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빼느라 저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역별로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들 해. 뭐 1억씩 지금 빼서 그랬는데도 안 나가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안 그럼 어느 지역은 보면 또 안 그렇대요. 물건 없어서 바로 나가니까 약간씩 온도차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온도차가 심해요, 지금.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곳들은 그렇게 안 빠지는 곳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하고. 또 한편으로 뭐 나중에 6월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뭐 세부담 우려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뭐 유리한 쪽으로 행사들을 하시겠죠. 네네. 근데 월세 전환 비중은 또 요새 최근에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전월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38점 몇 프로?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와 별개로, 이제,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임대료,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장 이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외에 앞으로 이제 임대소득세 내는 그렇죠, 임대인들도 내야죠.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럼 이것까지 해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금액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이제 좀 다시 눈에 보이는. 근데 사실 근데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 따져봐야 되냐면 그렇게 월세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거 뭉쳐가지고 나는 재산세 보탤래, 소득세 보탤래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전세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그걸로 1년치 뭐 이자 충당할 1년치 세금 충당할래. 그런 식으로 해서 목돈으로 전세금 다음에 더 올려받아서 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억 올려받아서 그 돈으로 뭐 몇 년 재산세도 내고 쓰고 하지. 그 다음에 또 1년 올려받아서 소득세도 내고 뭐 또 쓰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내 돈은 더 박지는 않으면서 그 올려가는 전세 금액을 써가면서 이렇게 또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내 얘기. 내 얘기인가?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내용을 보면서 요새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주변에 전세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본 것들이 있는데 일단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수요가 줄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대부분 다 행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전세 수요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은 상황. 또 공급도 줄었습니다. 네, 일단은 월세 전환되는 것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는데 수요는 굉장히 줄었던 거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어요. 왜 그러냐? 많이 적게 줄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공급이 좀 있다는 얘기죠. 특정 지역을 위주로 해서 공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과거에는 이제 근처에서 이동을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이동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로 발견하게 됐고요. 또 가격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초반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 네.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조정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약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이 가격 예상했다가 작년에 전할 때 저거 이렇게 올랐다가 이건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서 사실 좋은 가격에 세놓은 건 맞아. 맞아요. 맞아. 네, 그건 부정 못해. 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네네. 계약갱신 요구권, 네. 이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때 전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얻은 게 많지.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우와, 전세가 이렇게?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조정받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제 주변 지인이다 보니, 계획했던 그 자금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그건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좀 부담됐다라는 가격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괜찮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글쎄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공급 규모가 얼마나 더 생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국 전세 시장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안 따져봐서. 근데 지금 뭐 오늘 한 얘기만 보더라도 네.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는 축소시켜놨고 네. 결국은 집 살려고 안 사고 그냥 기다렸던 사야지 하면서 임대 안 갈아타고 이렇게 하려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결국 못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세 쪽으로 계속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뭐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하면 또 전세 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봐야죠 뭐.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전세 시장에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